결식 아이들이 저희 학생들 덕분에 식사를 잘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유푸드는 단체 음식을 시행하는 국가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의 잉여 음식을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제공하고 나눔으로써 부족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고 식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정책입니다. 전 세계 7억 명들의 사람들은 배고픔을 견디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내전 등으로 올해 전 세계 고통받는 사람의 수가 더욱 증가했다고 합니다. 식량 부족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매년 우리나라에서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약 570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양은 쌀로 계산했을 때 5만 톤만 되어도 북한 2천만 명의 사람들이 일주일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식자원의 낭비는 환경보호 우려와 함께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지구촌 복지 불균형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친다고 생각되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우리 학교 선배님들이 먼저 이 문제에 공감하여 국가정책 시스템 정책 설계의 일환으로 공유푸드를 제안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배님들의 취지가 너무 좋다고 생각되었고 이 제안의 행동으로 실천하고 싶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이 같은 취지와 목적을 학교와 지역사회에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급식 후에 잉여 음식 나눔을 흔쾌히 허락하여 주셨고 지역 설명사무소에서도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다문화 공부방 친구들에게 공유푸드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공부방 아이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였습니다. 공약을 위해서는 망설이기보다는 바로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로 힘을 합치면 혼자일 때보다 그 의미와 결과가 훨씬 커진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공유푸드 활동을 하면서 음식 나눔은 물론 아이들에게는 교육 봉사도 하고 노약자분들에게는 복지 관련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동시에 고민하고 실천할 예정입니다. 소나무 클럽 서태빈과 윤재영 공동대표와 이제 교내 대회 중에 국제 정책 시스템 설계 대회라는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공유푸드 앱이라는 관련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와 관련 토론을 진행하면서 이걸 어떻게 좀 실천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제 뭐 행정실이나 이제 뭐 급식실, 사랑 면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조금 실천을 해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청신국제고등학교의 급식은 정말 최고라고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졸업생들도 되게 많이 찾고 되게 많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하는 부분 중 하나고 학교에서 정말 많이 그리워하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같이 함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음식을 먹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고 저절로 웃음이 많이 났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양질의 음식들을 먹고 배가 부를 때 정서적으로 굉장히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냥 그 표정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이제 또 같이 학습도 도와주면서 좀 같이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인간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예술에 관련돼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술 세상은 행복하게 아름답게 심리적 안정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이제 뇌에 각인을 시키죠. 동사를 진심으로 실천하는 우리들도 오히려 감사함께 많이 기억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적정융합 기술도 공부 중인데 우리들도 오히려 감사함을 이제 이것을 응용해서 이제 미술활동, 음악활동, 교과활동 등 여러 가지를 기획 중이지만 또 공유푸드에서도 공유 기술 예술을 9월 달에 이제 설악면 축제에서 이제 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이제 미래 사회는 나눔이 굉장히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나눔을 실천도 많이 하고 싶고 그리고 굉장히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많은 친구들이 또 이런 뿌듯함을 얻어갔으면 좋겠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신공유푸드는 학교 급식에서 유사시를 대비해 여유있게 준비한 일정량의 음식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포장하여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노인이나 아이들에게 소중한 한 끼를 나누는 단체입니다. 전문적인 영양사를 통해 제공되는 이 한 끼는 단순히 식사 제공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균형적인 영양 섭취를 통해 건강은 물론 소외계층의 안부도 서로 확인하는 등 인간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드리고자 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번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공유푸드의 부장으로서 동아리 부원들의 단합 및 동아리의 아이덴티티를 위해 로고 제작과 활동 앞치마를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였습니다. 로고 제작을 통해 공유푸드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게 되었고 재능 기부도 하며 조금 더 의미 있는 참여가 되었습니다. Share Food, Share Love!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보람 있는 활동을 공유푸드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벌써 2년이 넘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도 어렵고 고된 상황인데 소외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크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감염 우려로 자원봉사 희망자가 줄어들어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봉사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학교와 연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음식 나눔 활동을 실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봉사를 위해 찾아간 공부방에서 저희를 반겨주는 다문화 아이들과 음식을 나누고 도와주면서 식구라는 의미가 한 집안 안에서 같이 밥을 나눠 먹는 사람들이라는 것에서 파생한 단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고, 이러한 작은 나눔 활동들을 통해 넓은 의미의 사회적 식구가 늘어난다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빨리 극복하고 보다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공부방 아이들 대상으로 아이들이 흥미있어하는 주제를 가르치는 교육 재능 봉사를 확대해 보다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시도해봄으로써 나눔이 우리 일상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에 관한 기사를 읽었는데 처리 비용만 연간 약 8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버려지는 예비식을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 효과는 굉장히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평군 학교에서 낭비되는 비용만 하더라도 연간 약 5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활동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경적으로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더욱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공유 경제가 물건을 나누는 경제 활동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공유 푸드라는 것이 저희가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해왔는데 막상 봉사를 활동해보니 음식이라는 물건만 나누는 것이 아닌 사랑과 재능을 같이 기부하면서 열심히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디자인 쪽으로 전공을 희망하고 있는데 제가 희망하는 전공을 잘 살려서 아이들을 많이 도울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미래를 바꾸는 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컨셉 자체가 공유인 만큼 스마트 기반의 공유 자전거, 공유 전기차, 공유 킥보드 등이 이제 상용화가 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후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나눔의 공유 기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유푸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공유는 단순히 제품을 나누어 쓰는 것 아닌 가치를 함께 누리며 서로의 행복을 높이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려고 하는데 작년 꿈의 학교 적정 기술을 공부하면서 많은 공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공유푸드 봉사를 해보니 진정한 융합기술의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지금부터 단순히 생활의 편리함을 만드는 공학자가 아닌 스마트 기술을 지향해야 할 나눔을 실천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선배님들의 나눔을 잘 배우고 느끼며 다문화 동생들을 앞으로는 친구들과 독거 어르신들의 기술적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면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저도 선배가 되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